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령 23년 왕세자가 난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 원익의 장계 중에 있는 사연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임한이 본명을 숨기고 김강동이라 변칙하여 광량과 함께 난역의 말을 하였다. 그 흉특한 정상이 각 사람의 원정과 사간 등의 조사에 이미 나타나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임한과 광량은 마땅히 나국하여 형벌에 처해야 할 터인데 서로가 소요스럽게 될 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끝까지 신문하여 자복을 받고 계문하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역옥은 외방에 붙여 둘 수 없으니 괴수 및 그 밖에 물어볼 만한 사람을 아울러 잡아다 치국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모든 목장에 간목관을 둔 것은 마정을 중시한 때문이니 애초부터 법률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근래에는 난을 피해 떠도는 사람들이 연줄로 청탁을 넣어 간목간에 차임되어 목자를 침학하여 가속을 부양할 터전으로 삼고 여염을 토색하여 좌우를 섬길 뇌물로 삼으며 심지어 둔전의 곡종까지도 많이 도용해버리고 추수 때 가서 수확할 것이 없으면 죄책을 모면하려고 도리어 목자에게 분담시켜 징수하므로 목자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거의 다 도망하고 있으니 간목간이 유해 무익함은 이에 의가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온통 판탕되어서 중요치 않은 권한을 도태시키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 같은 간목관 따위는 마땅히 없애버려야 할 것이니 전번에 혁파했던 것이 결코 불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인재를 얻는다면 수령 하나만으로도 족하거늘 어찌 금방 혁파했던 것을 다시 두어서 겨우 살아남은 목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보존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목장의 간목관을 모조리 혁파하고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그 소임을 겸해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인 황정욱과 황혁은 임진 사변 초에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을 받고서 연로에 지나는 곳에서마다 치막을 극도록 자행하여 인심이 이반되게 만들었고 끝나는 왕자를 적의 수증에 빠뜨렸는가 하면 원수를 잊고 구차히 살기를 도모하여 적의 뜰에서 몸을 굽혀서 조중에 그를 올릴 때에는 신이라 칭하지 않았으니 하늘에 닿을 막대한 죄악입니다. 목을 보존하여 천지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은 조정에서 형벌을 제대로 쓰지 않은 덕분인데 기양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옛 악습을 길러서 다방면으로 작폐하고 기탄 없이 방종하여 고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써버리며 조정을 안중에 두지 않는 죄는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잡아다 추국하여 법대로 죄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사하여 금지시켰으니 잡아다 추국할 필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급제 황정욱 부자의 죄는 위로 하늘에 닿았으니 국법이 행해졌다면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랜 그의 뜰에 무릎을 꿇었는가 하면 적의 추장에게 전하라 칭하고
본조에서는 시인이라 일컬지 않았으며 감히 땅을 떼어주고 수도 강화를 청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죄악인데 국법이 행해지지 않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여 강상 대법이 장차 이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항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척소에 있으며 그리낌 없이 방자하여 독이 백성에게 흐르고 해가 관가에 미치나 수령으로서도 감히 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심이 몹시 분노하고 물론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차받아 추국하여 형벌을 분명히 보이어 신하로서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사하여 금지시켰으니 잡아다 추국할 필요 없다 하였다. 선처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우의정 김응남에게 전교하기를 저들이 하교한 선의의 일을 요즘은 다시 말하지 않으니 나더러 중지하라는 말인가? 날로 바라는 책봉 예가 끝나고 직사가 돌아가면 곧 선의를 거행하려고 결심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중국 조정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곧 준허하지 않았다. 이 일은 좋게 염려할 것이 못되나 세월은 흘러가고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한밤에도 잠이 안 오고 하루에도 창자가 9번씩은 뒤틀린다. 이 한 생각은 하늘도 어기지 못하고 귀신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몸은 짐꾸리는 나그네와 같고 마음은 바람 속의 깃발과 같이 흔들린다. 이와 같은 처지인데 억지로 제위하여 정무를 보살피니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데 있어 일찍이 망고에 없었던 일이다. 경들도 왜 괴롭게 꼭 고집하여 국사를 그르치려고 하는가? 서장을 본 뒤로는 병이 생겨 미칠 것만 같고 먹지 못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다. 어떻게 다시 책사를 기다리며 참고 1년을 지낼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원하노니 경들은 결코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사세임을 익히 살펴서 능히 선인들의 뜻에 따라 우선 섭정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비는 바이다. 무릇 알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일이다. 만일 이 뜻이 성취되지 못하고 이 몸이 이로 인하여 먼저 말라 죽는다면 지하에서 유한히 무궁할 것인데 경들도 어찌 후회가 없겠는가 하니 우의정 김응남 좌찬성 정곤수 좌참찬 이형구 행 판결사 윤성가 이조 참판 이정영 동지 중추부사 우영경 이어서 아래기라. 삼가 성교를 받더니 항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수년 이래로 누차 미안한 하교를 하시니 매번 명이 내려질 때마다 신들은 경악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종시 진심으로 호소에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선량한 일은 결코 이때에 행할 것이 아닙니다. 근래 삼가 보건대 상상께서 자주 경련에 임하시되 안색이 온화하고 수작할 때 목소리가 명랑하시니 아래 있는 사람으로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어 소외가 있으면 기탄 없이 성상에게 다 주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하가 상통하고 여러 계책이 모여 기울어진 국세를 붙들어 10,000분의 1이 남아 외적에 대한 복수를 도모하는 판인데 이 같은 성교가 어찌하여 오늘날에 나옵니까? 신들은 황공하고 민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책봉의 일이 이미 황상에게 주달된 데이겠습니까? 비록 중국의 조정이 이 일로 인하여 준호하지 않았으나 재차 주청한 반드시 인가를 받을 것이니 아예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휩쓸 일은 오직 군신 간의 마음과 힘을 합하여 조속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외적을 쳐서 복수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는 것일 뿐입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일은 결코 오늘날에 행할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슬픔과 민망함이 절박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깊이 살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결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영상에게 가서 의논하든가 영상이 출사하기를 기다려서 의논하든가 속히 서둘러 행할 것이요. 늦추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실로 1호라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면 나도 완전한 혼미한 사람이 아는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겠는가. 지금 이같이 아뢰니 곧 통곡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전에 정주에 있을 때 이미 서로 이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도리어 시건을 하니 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김응남이 청대하니 상이 별전에 나아가 김응남을 들어오게 하였다. 김응남이 나아가 아뢰기를 어제 삼가 전교를 보고 민박함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매번 이와 같은 미안한 정교를 내리시니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말은 말라. 어느 때에 나를 물러나게 할 것인가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아래에서는 감히 말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할 것인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정교가 이와 같으니 민박함을 못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경들은 다시 생각해서 말하라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빨리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어느 때 하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근래 민심이 매우 불안해하니 위에서 진정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제 곧 청대를 해야 했는데 날이 저물어 사지 못했고 오늘 또 개의사를 하려 했으나 글로 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감히 청대를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경이 비록 말한다 한들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있은 연휴에야 적을 치는 일도 논할 수 있는데 나의 기력은 벌써 피곤하다. 또 적이 물러간 뒤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전에 의주에 소부신이 뒤떨어져 있을 때 천하의 훌륭한 성인으로서 천하의 큰일을 행한다고 진언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은 저는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제 말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바로 섭정이다. 섭정은 옛날에도 사례가 있다. 적이 비록 물러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니 조정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이 같은 정교에 더욱 민박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하생지 이 덕열은 아뢰기를 근래 이 아래 사람의 심정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았는데 어제 전교를 받들고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라를 회복할 일에만 유념할 뿐이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데 이렇게 정교하시니 인심이 저상됩니다. 비록 섭정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만일 선의할 생각을 가지신다면 일이 전일하지 못하여 인심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마침 불행한 시운을 만나서 책봉의 일을 중국 조정에서 인가하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전교가 계시니 일이 순조롭지 못함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영상과 상의해서 하라. 나도 혼미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감히 이해를 따지지 않고 말하였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의논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사는 대신이 있으니 대신이 해야 한다. 지금의 일은 선의와 같지 않다. 옛 사람 중에도 행한 자가 있다. 비록 섭정하고 다른 일은 저기 물러간 뒤에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찌 감히 오래 이 자리에 있겠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정교가 미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말이 많아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는가? 섭정의 일은 지금 하고 선위의 일은 책봉하고 저기 물러간 뒤에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한 말은 선위의 일이 아니니 우선 물러가서 다시 의논하라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의논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덕열은 아뢰기를 만일 종묘 사직에 관계된 일이라면 대신이 순종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적의 추장 청정이 이 형편한 말을 많이 하여 일이 매우 염려스러운데 상께서는 알지 못하고 이런 정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적을 치는 일을 어찌 꼭 내가 있어야 하겠는가?
내가 있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비록 한두 달이라 오히려 더 할 수 있거니와 내가 있는 게 이익될 것이었고 한갓 민박할 뿐이다. 내 어찌 범년이 생각했겠는가? 옛 사람 중에도 행한 자가 있었다 하였다. 응 남이 아래기라. 유성룡의 생각도 소신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정교가 이와 같은 민박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리 소리 말라. 쉽게 이해시킬 일이 있다. 나는 정신이 이미 흐리고 기력도 피곤한데요. 억지로 자리를 차지해 정무를 본답시고 군무의 일을 만일 그릇 결단하게 된다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는 꿈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또 물러나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니다. 나의 이 말을 경은 허심탄회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하였. 응남이 아래기를 군무와 같은 것은 비변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을 위해서 아랫사람의 심정을 잘 통찰하시어 남들이 상상치도 못한 것을 단독으로 결단하고 계십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나의 지모로 적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였다. 덕 열이 아래기를 위에서 능히 그 지위에 계시기를 어렵게 여기시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이처럼 극도로 하시면서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리 어찌 전일 하겠습니까? 신하와 백성들은 성상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지금 만일 이런 거조가 있다면 국사는 반드시 걸러질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이때에 어찌 이 같은 거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세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시세를 알기 때문에 우선 섭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단지 섭행뿐만이 아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섭행하면 정사를 전위시켜 하는데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사를 저군이 어찌 할 수 없겠는가? 대신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옳다. 선의에 대한 일은 전일 사신이 사헌을 말한다. 왔을 때 직접 써서 주었으니 중국 조정의 사람 중에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만일 하지 않으면 사체에 방해가 있다 하였다. 응 남이 아뢰기를 그때 일도 역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즉시 거행한다면 어찌 미안할 일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중국 조정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조정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나를 그러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히 거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책봉하는 일도 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이 판국에 이와 같이 한다면 인심이 더욱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책봉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였다. 응 남이 아뢰기를 자연 형세에 따라 할 일인데 이때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소신은 모르면 그만이거니와 알면 반드시 그 다 주더라고 싶어하는 성품입니다. 요즘 성상께서 최후는 온후하고 응답과 수작이 명랑하심으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교를 받게 되니 민박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래에서는 내가 일찍이 이런 뜻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응 남이 아뢰기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단 사세가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섭정이라 하면서 저궁에게 전의하시는 것이 어찌 옳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맡겨주고 내가 어디로 달아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하였다. 응 남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더욱 여러 아뢰기를 회복하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9관 선조 28년 1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뢰었던 황정욱과 황혁을 잡아다 추국하여 형에 처할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강상을 부식한다는 뜻은 지극하나 다만 훈구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다. 이미 사형에 처할 수 없다면 지금 비록 잡아온다 하더라도 처치할 바가 없는 것 같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장령 박승종이 헌부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남의 신하된 자에게 불충 극악의 죄가 있는데 놓아치고 다스리지 않으며 또 독을 멋대로 부리도록 놓아둔다면 폐역의 신하가 장차 세상에 보젓이 나아다니고 강상 대법은 이로부터 끊어질 것이니 그 화의 참혹함은 외적보다 심할 것입니다. 죄인 황정우가 그 아들 황혁이의 하늘에 닿은 죄를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국법이 만일 행해진다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신들의 이 의논의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무릇 혈기를 가진 자라면 누군들 그의 고기를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더욱 격렬해집니다. 지금 그들은 귀양 중에 있으면서도 악습을 길러 맞이하나 고을에서 못된 짓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으며 혁은 꼭 왕제를 일으켜서 더욱 방자히 굴어 사령인이 군읍보다 많고 형장의 위엄은 관부와 같으니 그가 횡포를 부리는 형상은 말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상상의 비답에 그의 작패를 금지시켰다 하셨는데 신들은 매우 의욕스럽습니다. 나라를 등지고 임금을 무시한 죄로서 오히려 끊임없이 방자한데 종이 한 장의 하사가 어찌 그 죽음을 건 목숨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정을 멸시하는 마음만 가중시킬 것이니 신은 그들의 작패가 전일보다 심할까 염려됩니다. 전형을 바로잡고 강상을 부식하는 일은 성상의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바이니 잡아다 취급하여 법대로 죄를 정하도록 속히 명하소서하니 답은 사관원의 답항 내용과 동일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헌부가 전해하렸던 황정우가 황혁을 잡아다 취급하여 형에 처할 일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들은 훈구가 아닌가. 그들이 비록 그 같은 짓을 하였으나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전일에 이미 죄를 정하지 않았던가. 지금 다시 거론할 필요 없다. 작패한 죄는 이미 금단하였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정훈을 전교하였다. 전일에 전교하였거니와 전사자의 자제를 논상하는 일에 대해 이미 교서를 반복하였는데 오래도록 거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은 일시할 필요가 없고 차례로 거행하는 것이 좋다. 단 속히 행하여 꼭 보상한다는 의미를 보여서 인심을 격려해야 하니 의논해서 처리할 일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화가 입선 나머지 여염집 중 남아있는 것이 몇 채가 안 되는 실정인데 근자에는 성한 사람들이 모두 집 제목으로 땔감을 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완전하고 견고한 집이라 하더라도 회철 당하지 않은 집이 없어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니 보이는 곳마다 극히 참혹한 현상입니다. 사방 유민들 중에 점처럼 모여든 자도 깃들어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전에 보도대장 및 한승부 오부 관원에게 누차 알려서 단속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여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도대장이 있다금 사사람 청탁으로 인해 집을 자진 철거하면 천문을 작성해 주어 금지시키지 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옥을 철거하는 폐단이 그일 더욱 심하여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합니다. 좌우 보도대장을 우선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지금부터는 한승부 오부를 아울러 신칙 언급하여 간수하는 사람이 없는 가옥일 경우는 10집이나 혹은 5집을 통으로 조직하고 인부에 책임지어 서로 금지시키도록 할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케 하소서. 또 근래에는 조건과 사족 등이 민가를 점거하는데
비록 주인이 들어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히 빼앗아 차지하여 무력한 백성으로 하여금 혹한 속에 울분으로 허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패습이 이 지경이니 또한 경악할 일입니다. 아울러 승전을 받들어 엄히 검단을 가하고 범법자는 법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통렬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개사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청정이 김응서가 행장과 서로 만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흉패한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유정, 승장이다. 그와 만나는 것까지도 허락지 않으니 유정 등이 지금부터는 다시 갈 수 없고 또한 서신을 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적이 다시 물어온다면 마땅히 우리는 처음에 유독부의 지시로 왕래하였었다. 그런데 유독부가 손 군문의 지휘를 받아 잠깐 군대를 철수해 서쪽으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그를 뒤따라가다가 그만 중도에서 병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곧 회답하지 못한 것이요. 별로 너희와 위약한 일은 없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우도 장관이 행장 등과 만난 내막은 우리가 아는 바 아닌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는가. 대개 봉황의 일은 중국 조정에서 이미 허락하였으니 조사가 멀지 않아 마땅히 나올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더욱 경건한 성의를 다하여 중국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달리 설득할 만한 계책이 없습니다. 단 제장들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하여 그들을 방비하는 데 날로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어 불의의 변에 대비하고 절대 후회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헌부가 전에 아뢰었던 황정욱과 황혁을 잡아다 형에 처할 일을 아뢰니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에 처리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김의원을 사헌부 지평에 박 이장을 2조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문안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묘정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영사 유 성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초관 정예가 남쪽에서 와서 말하기를 장수는 그늘이는 군사도 없이 산속에 막을 치고 단지 아병만을 데리고서 보따리를 묶어놓고 변을 기다리니 적들이 들어닥친다면 형편상 도피할 것이다. 조정에서 장수가 있다고 믿으나 실제는 이와 같으니 극히 한심하다. 전일 한 효순이 있을 때는 비록 문란한 듯 하였지만 그래도 군량은 계속 조달되었는데 홍 이상이 내려간 뒤에는 10월을 한도로 분정하기 때문에 그 수량이 많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정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군사수가 몇 명이면 식량이 얼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자신뿐 아니라 종과 말이 따라서 먹으니 이래서 더욱 어렵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나온 사람들은 모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로 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입방 출신도 먹일 수가 없어 각 업으로 나눠 보냈으니 적이 이런다면 집합시키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응서는 잠시나마 무예를 익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볼만한데 고 언백은 모두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수가 시험 보는 광경을 보면 모두 웃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돈전의 일도 다른 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경상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고령등지와 같은 경우는 씨앗 한 말을 뿌리면 7, 8석을 수확한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령과 합천 사이에 둔전을 설치한 연후에야 그 지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세를 잃을 수 없습니다. 도원수 등은 단지 적과 응답하는 일만은 논하고 방비책은 거행하지 않으니 참으로 잘못입니다. 근자의 선정관이 한산도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주사와 격군이 양식이 떨어져 굶주려 죽고 백에 한두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으며 전년에도 스군이 죽어서 백골이 해변에 무더기를 이루었다 하니 매우 처참한 노릇임입니다. 원수 이하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모두 마음을 쓰지 않고 무고한 군졸로 하여금 호소할 바 없이 이 지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적장 평행장이 비록 떠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4년이 되도록 되돌아가지 않으니 어찌 그 속셈이 없겠습니까? 관백은 거세고 청정은 사나운데 만일 4월 무렵에 적이 나온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각에 이르니 여기에 이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에게도 한 생각이 있는데 조경 같은 자가 평소에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모처에 주둔하였다가 3, 4월에 무사하면 돌아오는 것이 좋겠고 혹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조경 역시 범상한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훈련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하였다. 참창간 정구가 아뢰기를 곽제우의 사람 되면 진주 목사만 되고 말 인재가 아닙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남방 사람들은 곽제우를 든든히 믿고 있습니다 하고 지사 정탁은 아뢰기를 곽제우는 장수의 자질을 가졌다 합니다 하고 정구는 아뢰기를 진주가 패할 때 곽주의 의논을 썼다면 진주는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상을 그려 올려라 나도 보겠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곽재우는 진주가 보존되기 어려운 것임을 알고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하만으로 물러갔습니다. 소신이 일찍이 그곳을 수령으로 있어 그 지사를 잘 아는데 저기 범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가? 이빈도 이미 파직되어 갔으니 강적이 만일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원해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무사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문사 중에는 있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이 덕형이 보낼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도원수는 채직시키기 어려우니 우선 모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기 대응할 지역이니 김응서 혼자 있기는 어렵습니다. 전번에 적과 만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일 뿐더러 모든 일은 중국 조정에 매인 것이라고 말을 했어야 옳을 것인데 도리어 그들과 화친을 의논하였으니 지극히 그릇된 처사입니다 하고 정군은 아뢰기를 김응서의 처사는 지극히 통분할 일인데 조정에서 주의를 가하지 않았으니 사체가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김응서를 만일 주의 준다면 저들의 드센 마음을 증가시키는 것이니 죄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중국 조정에서 강화를 우리나라에 떠밀까 두렵다. 만일 너희 나라도 강화를 주장하니 너희 나라가 스스로 하라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저기 만일 물러가지 않는다면 과도관이 들어가서 석상서를 공박할 것입니다. 중원이 만일 군량을 마련하여 해운을 하여 도모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떠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이들 적은 중국과 강화를 타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끝내는 필시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정경세는 아뢰기를 중원이 강화를 허락한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응서가 적과 만난 일은 다음 지휘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때의 조치를 조정해서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 소위를 알지 못하니 신도 답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는 금수와 다를 게 없으니 그 말은 논할 것 없다.
청정이 조선은 행장과 강화하니 개돼지와 다를 게 없다고 한다니 이 말이 놀랍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같은 일은 도원수가 종사관으로 하여금 취품하게 해야 하는데 요즘은 예사로 여기고 취품하지 않습니다. 그 서장에 내 몸에 있어서 친히 보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조정에서 중지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없으니 이 일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을 의논에 처리하라. 우선 모인을 보내고 먼저 군량을 준비한 연후에 장수를 정해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탁에 아뢰기를 적당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적당한 사람을 말하라 하였다. 특징관 김명훈이 아뢰기를 군사가 현재 먹을 양식이 없으니 이것이 곤란한 일입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또 원수의 곳에 군량 500여 싹이 있다 하니 지금 원수에게 물어서 만일 양식이 있는지 여부를 안 연후에 군사를 뽑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속히 하라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남방 사람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장수가 많다는 것은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의 일로 말하면 곽자 이가 대장이 되매 이 광필 등이 곽자에게 명령을 들었으므로 호령이 저절로 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운백과 김응사 등의 경우는 서로 통솔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령이 행해지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도원수와 순변사를 보냈으니 제장들은 마땅히 순변사에게 명령을 들어야 하고 순변사는 마땅히 원수 부에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상세가 말하기를 군량은 있으니 마땅히 요청해 오면 줄 것이다 하였는데 우리나라를 하여금 실어 가게 한다니 이는 석상세의 말인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석상세의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등주와 내주의 길이 있으니 관영이 바다로 떠가서 요동에서 객이 되었다는 길이 바로 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배 한 척에 10,000석을 실은 연후에야 군량을 댈 수 있는데 작은 배로 실으면 계속 운반하기 어려움을 따릴 것입니다. 소신이 용강에 있을 때 용강 향소의 배가 바람에 표류되어 금주와 북주에 정박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산과 보은 사이에 있는 큰 산에서는 다 은이 납니다. 전번에 도감 사람이 이 덕형이 보는 곳에서 주조하였는데 바로 좋은 은이었습니다. 만일 캐기만 한다면 산동이나 중강에다가 팔아서 굴양을 장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직에서는 대신에 육조를 통과를 하고 육조는 각사를 통과를 하며 외직에서는 관찰사가 주진을 통과를 하고 주진은 계수를 통과를 한 연후에야 통습되어 호령이 차례로 거행될 것인데 지금은 진관의 법이 행해지지 않아 기율이 쓸어낸 듯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정군은 아뢰기를 진관의 법이 폐하여 군정이 해이합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장수는 능히 편비를 거느리지 못하고 편비는 능히 군조를 거느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능히 통섭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관의 제도는 옳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진관에 권한이 없으므로 이 법이 행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진관에 권한이 없으니 곁에 있는 고을들이 누가 따르겠는가? 내가 평소에 약간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다 같은 수령이고 별도로 상벌의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능히 절제하겠는가? 옛날 송나라에서 강가의 지방을 대진으로 삼은 것은 능히 절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행해졌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진관절제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제사라는 이름만 있고 절제의 권한은 없으니 반드시 굴령이 있어 연회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진관의 법을 거듭 밝혀서 미리 통속하게 하였다가 유사시에는 주장이 진관을 거느리고 진관이 소속 제읍을 거느리도록 하면 그의 통습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감사는 한도의 기강을 지키고 수령은 한 고울의 기강을 지키는 것이니 조정에 기강이 있으면 감사가 기강이 있고 감사가 기강이 있으면 수령이 기강이 있어 차차로 통섭이 될 것인데 지금은 기강이 엉망이기 때문에 호령이 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씨는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마땅히 상부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출첵에 관한 한 가지 일로 말하면 중원의 법에서는 한 번 관직에서 내쫓으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고 다시 여러 사람에 의해 천거된 연후에 쓰기 때문에 모두 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6월에 파직된 자가 12월에 서용되니 이것이 법이 중하지 않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상벌이 폐지되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조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강상의 변이 흔하게 있기까지 합니다. 대신과 의논의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장령 박승종은 아뢰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어제 황정욱과 황혁의 일을 위해서 비변사에 물으라 하셨는데 그의 조약은 원래 정해진 율이 있으니 이는 물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정은 노경임은 아뢰기를 불행하게도 배군 망국한 사람이 있으니 참혹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두면 천하의 공론이 있고 한나라를 두면 한나라의 공론이 있으니 임금도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니 노경임이 아뢰기를 군신의 대의로 볼 때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지금 비로소 출사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숨김없이 다 진언하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매양 민망하게 여기는 것은 국사가 날로 글러지고 원수인 적이 지금도 변경에 운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걱정이 아닌데 폐단이 쌓인 나머지 일에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수령은 백성을 어루만지는 일을 책임 맡았으니 어찌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유히 세울만 보내고 맛이 중류에서 돛 얻는 배가 정박 갈 곳을 모르는 것처럼 하니 소신은 매양 이것이 염려됩니다. 대개 방비에 대한 모든 일은 원수가 스스로 조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늘의 장소가 자주 바뀌는데 저기 혹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만일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지의 경우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이 하여 점점 아물게 하여야 좋을 것인데 혼미하여 길을 잃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고 있으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이어서 앞의 자리를 가리키며 아뢰기를 자리를 짜는 일에 비유하면 반드시 그 날줄을 먼저 정리한 연후에야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신이 전에 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조선 공사 3일이라 하였으니 이는 시 속에서 기록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을 한정하고 가벼운 잘못은 가볍게 죄주고 무거운 잘못은 무겁게 죄주며 명의에 의거하여 실효를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등용하는 일로 말하면 경륜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편비 같은 경우는 혹 그에 적합한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주공은 토포, 발 해가면서까지 선배를 대화했는데 지금은 정사할 쯤에 능하면 쓰고 능하지 못하면 팽개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태평을 누려온 지 오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겠지만 이때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양식을 마련하는 일이 근무입니다. 이런 것은 5, 6조 목을 뽑아내어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조우식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한다 하였습니다. 병조의 간활한 이서들을 전번에 사방에 분산시켰는데 지금은 도로 다 모여서 간계를 부리되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중원에서는 출신한 뒤에 예부에 분속되면 예부에서 사무를 보고 병부에 소속된 자는 병부에서 사무를 보는 등 모두 오래도록 근무하기 때문에 권한이 관원에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원은 잠깐 있다 가고 서리는
오래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난관은 혹 30개를 하나의 그의 능력 여부를 보아서 더러는 곧바로 참의로 승진시키는 일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비록 말하나 행할 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에 본래 구임이란 두 글자가 있으나 이전은 말만 하고 능히 행하지 않는다. 적을 토벌하는 일만 해도 비록 적과 더불어 능히 교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계에 비분하여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을 터인데 훈련하는 일을 비웃기까지 하니 우리나라의 속습은 잠옷 이해할 수가 없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한 퇴지가 고문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중간에는 비웃고 배척하고 종당에는 흔연히 따랐으니 대개 인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훈련 도감에 속한 공사천의 일에 대하여 영상은 이때에 누가 다른 뜻을 가지겠는가 하나 나의 생각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반드시 마침내 의논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이 그렇지 않은가? 지금 듣건대 훈련도감이 헐뜯고 비웃는다 하니 나의 이 말이 범연한 것이 아니다. 적어서 보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 충원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포스가 양척 판도 잘 마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일척 판도 잘 마치니 훈련의 공이 큽니다. 식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악의 악식을 해가며 20년 동안 시련을 겪어온 것이 어찌 범연한 일입니까? 일본과 이웃해 있으니 이 전쟁이 어느 때 종식되겠습니까? 가령 적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더욱 초놈을 아껴서 훈련에 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본이 비록 철수해 간다 하더라도 적국이 곁에 있으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설사 200년 동안 적변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영구히 꼭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후 성령에게 묻기를 또 원수를 퇴직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범연하게 논하는 것인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하도 답답해서 말하던 중에 우연히 발설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사 채차한다면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정구가 아뢰기를 또 원수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남쪽 지방에 떠돌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채직해야 하는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어떤 이는 채차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어떤 이는 이때 바꿔서는 안 된다 하니 신 역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 사람이 너그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사한 것입니다. 원수가 비록 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사관으로 하여금 각처를 순행케 해서 급급히 조처하는 것이 옳은데 두 종사관을 모두 집에 보냈다고 하니 이때 어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그 위인을 알지 못하거니와 허술한 사람이 아닌가? 전번에 격서를 보내어 적으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였고 또 중국의 급사중이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등사해 적에게 보냈으니 이것이 다 허술한 일이다. 하여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김명훈도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겁쟁이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겁쟁이라면 어떻게 행조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병법에 죽을 땅에 둔 연후에야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적이 불의에 출격하였으니 후퇴에도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조경이 그 당시 중의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승군이 하진에 있자니 외적 일명이 성 안으로 마치 위에서 떨어지는 듯이 뛰어들었는데 그가 미처 땅에 서지 못했을 때 승군이 얼른 찔러버렸다. 외적 2명이 또 뛰어들었는데 승군이 미처 찌르지 못한 사이에 외적은 칼로 승군을 베고 그대로 상진에 달려들었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물러서려고 했는데 뒤에 큰 물이 있어 물러날 수가 없었으므로 군사들이 모두 쏘아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하니 이것이 이른바
죽을 땅에 둔 연후에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튿날 외적이 다시 오리라 생각한 그가 드디어 그 진을 불태워버리고 김명원이 있는 곳으로 왔기에 소신은 당장 결자하려고 하였으나 혹시 상심할까 싶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파주의 진을 치도록 하였는데, 지형의 조건이 더없이 좋은 군사를 안에 감추면 밖에서 그 안을 열볼 수 없고 돌을 던지면 저기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이 있었는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못이 있어 곁에서 물을 길어 썼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그때 저기 크게 몰려올 것이라 하기에 소신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높은 곳으로 달려가 김명훈과 함께 있으며 변을 대비하였더니 저기 이미 광탄에 이르렀으면서도 결국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전번에 외적이 김응서가 있는 곳에 와서 말하기를 그지는 험지에 의거해 있으므로 가더라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안위는 대신에게 달려있으니 영상은 시사가 좋게 되도록 하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합한 사람 같으면 시사가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영상의 위에는 또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경의 병이 지금 다 나지 않았으니 날씨가 추우면 비변사의 좌기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여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몸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기력이 이미 다하여 기동을 잘 못하니 이것이 민망할 뿐입니다 하였다. 정구가 아뢰기를 조헌이 전사한 뒤에 그 모친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조헌의 아우 조범이 전번에 정원에 상소를 올려 관직을 제수하여 모친을 살리게 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은에게는 아들과 사이가 없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조은의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조은이 안고 울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목 중에 전사한 사람의 아들에게는 상으로 관작을 주는 규정이 있으니 아들과 사이에게나 혹은 아들과 사이가 없으면 형제에게 사목에 의해 주라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책임을 대신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성교가 이와 같으니 한마디 말씀이 좋게 국가를 중흥시킬 만합니다. 그러나 대신에게만 책임지어서는 안 되고 위에서도 마땅히 몸소 발본하여 담당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대신이 해야 할 말이고 소신이 감히 할 말이 아니나 생각이 나니 주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교에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나 같은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전번에 대신에게 내린 비만기를 보건대 감히 참아보지 못할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때에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경영관이 방금 한 말을 체념하시기 바랍니다. 천체가 운행하여 쉬지 않은 연후에야 사실을 이룰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말씀을 발표하시면 아래 사람들이 맥이 풀리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내 뜻을 알지 못하는가? 그같이 말하니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때를 당해서는 마치 급류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합심 협력해서 어려운 급류를 건너야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급류의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조종하는 자가 혹시 잘 운행하지 못하면 같이 탄 사람들 다 위태로운 것이니 반드시 능한 사람에게 맡긴 연후에야 편안히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그렇게 하교하시니 신자의 마음이 더욱 미안합니다. 상상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상상이 아니시면 실떡하여 급류를 건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위에서 어찌 반란 반정할 뜻이 없으십니까? 전번의 일은 실로 기수의 메인 일이었으니 그것을 심려하지 마소서. 또한 이 시대는 인재가 없다고 하지 마소서. 힘써서 한다면 이 시대 사람 중에
어찌 더불어 일할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정군은 아뢰기를 오직 힘써 조치하여 국가 회복을 도모할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연에서 논의한 도 원수에 대한 일은 일체 밖에 소문내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정욱과 황혁의 일에 대하여 위에서 난처하게 여기시는 것은 실로 혼신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지극한 뜻에서 취해진 일이나 대간이 대의를 들어 정청하고 있으니 공론이 있는 마당에 신들도 감히 그 사이에 쉽사리 의논할 바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 대간이 아랫바에 의하여 잡아다가 그 실정을 공문하여 처치하는 것이 불가할 게 없을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아동을 뽑아서 외인의 검수를 익히게 할 것을 전일에 전교하였습니다. 경상감사가 있는 곳에 외장이라고 칭하는 투항 외인이 있었는데 그 외인의 능숙한 검술 솜씨는 졸 외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다. 그 외인을 속히 상경시켜서 직책을 부여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그 외인은 일본의 사정을 잘 알 터이니 상경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니와 또한 졸례가 아니므로 적굴 근처에 머물러 둔다면 뜻밖의 걱정이 생길까도 염려되니 비변사와 함께 처리하라는 뜻으로 훈련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지금 좌병사의 서장을 보건대 포로되어 갔다 나온 사람이 도로 적진에 들어가서 경주에 주둔하고 있는데 제장들의 군병이 미약함과 굴령이 핍절한 상황을 청정에게 말하였다니 극히 놀라울 일이다. 군사기밀이 누설됨이 대부분이 이와 같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정교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들도 장희춘에게 들으니 장희춘의 말이 이번에 적진에 들어갔더니 외장이 반기면서 제가 착용하는 이 엄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들으니 그대가 조종에서 하사받았다 하던데 이것이 바로 그 이엄인가 하고 말하기를 하사받은 말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탄 말인가 하였다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외적이 아는 것은 제장의 진중의 일뿐만이 아니라 경성의 동정까지도 일일이 세밀하게 듣고 있으니 외적이 가장 먼저 정탐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과 친밀을 하여 그들과 서로 왕래하는가 하면 상호간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며 조금도 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요즘 군량이 떨어진 상태가 저번 때보다 더욱 심하므로 진중에 와서 붙어있는 사람들을 태반이나 나눠보내어 그들 마음대로 가게 맡겨두니 그들은 이미 굶주림에 허덕이는 실정인데 어느 땅에서 생활을 근거로 얻어 살아나가겠습니까? 도로 적에게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희준이 또 말하기를 전번에 유인에 나온 우리나라 사람 90여 명이 병사의 진중으로 투항해 오자 병사는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경주 부윤에게 보냈는데 부윤도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떠밀어 버리므로 그들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칠 대로 지쳤고 10여일이 지난 오늘날에 점점 흩어져 간다 하니 처참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지금 마땅히 도원수 및 병사 이하 제장들에게 엄밀히 유시하여 엄히 단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을 적중해서 적시 듣고 있는데 만일 방편을 찾아 법을 마련해서 금하지 않고 갑자기 조정의 영이 있으니 이후로는 외적과 상통하지 말라. 범하는 자는
죄를 줄 것이다 한다면 서로 통하는데 패단을 아예 금하지 못할 뿐더러 적이 분을 머금고 독을 부리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구실이 될 것입니다. 대개 군사의 일에 대해 신축과 동정은 오로지 장수가 임기응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인데 일마다 만일 조정이 멀리서 지시하는 것을 기다려 시행한다면 적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도원수는 좌우도에 있는 제장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겸하였으니 지휘하고 경계하는 책임이 모두 그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수가 있는 장소가 좌우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막중한 처리 권한을 무장에게 전이하였다 하니 사세가 위급하여 순식간에 변경되는 이 판국에 만일 실수라도 있게 된다면 그 뒤에는 수습하려 해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신들이 주야로 염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고 언백의 장계를 보면 굴량의 일이 더욱 민박합니다. 홍이상의 장계를 보면 전략함으로써 굴량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의도는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하거니와 지금은 적의 형세가 이와 같다 충돌의 변이 어느 때 있을지 모르는 판인데 가령 겨울에 방수를 조금 쉬게 함으로써 군량을 전략하겠다 한다면 진중의 군사는 모두 불러 모은 오합지졸이어서 한번 헛쳐진 뒤에는 강자는 적에게 붙고 약자는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 토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뒷날 급변을 막을 때 식량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 한들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홍 이상의 계획은 군량을 잇기 어려운 면만 본 것이지 흩어진 군사를 모으기 어려운 면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은 성패에 관한 중대한 일이므로 신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초 본사가 조치한 경상좌도 양곡에 대한 계책은 전년의 전세는 얼마, 노비 신공민은 얼마, 상번 군사 번가민은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이것을 각 읍에서 바친 현재의 수량과 통산하여 그것이 몇 명 군사의 몇 달 양식으로 지급하기에 족한가를 안 다음에 또 각진에서 뽑아낸 출신 민정 중에 방수를 면제받으려고 자원에서 바친 쌀, 병, 수영에 항시 들어가 방수하는 군병 중에서 자원하여 바친 쌀, 그리고 이 밖에 다소 모곡하여 얻어진 것 등 여러 가지를 수합하여 조리 있게 정리한 다음 도사로 하여금 좌도의 일을 관장하여 각 고을의 태만을 살피게 하는 동시에 각지의 여러 장수들이 저지르는 부정의 폐단을 살피게 하고 그래도 오히려 부족하면 좌도의 군사는 호수와 관동의 곡식을 운반해다가 그 수량을 보충하고 우도의 군사는 호남의 곡식을 운반해다가 그 수량을 보충하도록 하였으니 이 계획은 빈틈없이 세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또 환자로 바친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의 전달은 도로에 연락부절하는 데에도 성 밖에서는 봉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질서는 날로 문란하고 밀력은 더욱 공궁하며 곳곳에 있는 군졸들은 모두 굶주림으로 흩어진다고 와서 알려대니 앞일을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더욱 동민해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별로 다른 계책은 없으니 다시 이런 사연과 고 언백의 서장 내용으로서 홍 이상과 도 원수에게 하유하여 사세를 참작해서 조치를 극진히 하며 여러 장수들과 서로 논의하여 최선책에 따라 잘 처리함으로써 큰일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병난이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오늘날에도 오히려 끝날 기약이 없으니 이후로 군량을 이을 계책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서로 버티고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서 전년처럼 농민이 약간 경작할 수 있다면 각진에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오직 둔전 관리 한 가지 일뿐인데 종자 얻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곳의 제장 중에 김태허 등이 거느린 울산의 군사는 모두가 온갖 풍파를 겪은 병사들인데 다른 지역에 붙어 있어 그 굶주림이 다른 진의 군사보다 더욱 심하므로
보기에 참혹하다 합니다. 그 상황을 말하자니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공명고우신과 면천, 면역첩 수백여 장을 작성하여 김태허 등 여러 장수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약간의 종자를 마련하게 하고 군인을 거느리고 경작에 힘쓰게 하는 것이 또한 급한 일입니다. 더군데 그곳 여러 장수들도 같은 생각이라 하니 급히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군량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에 도사 정사신을 시켰는데 정사신은 이미 퇴직되었고 지금은 이준을 시켰는데 역시 사고 없이 부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홍 이상의 종사관 정협도 어미 병 때문에 나왔다니 양곡에 대한 일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별도로 부지런하고 직무에 마음을 기울이는 문관 한 사람을 뽑아 정협 대신 급히 달려가 좌도의 일을 전담케 하고 우도는 서성에게 책임지어 조직케 하는 것도 온당할 것 같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일은 속히 주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힘써서 제때에 하게 해야 한다. 또 지금 장이춘의 말을 들으니 더욱 놀랍다. 매사가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도 모두 도원수의 책임이다. 대개 여러 장수들에게 전에 비해 더욱 해이해져 방심하는 듯하니 옛 사람이 이른바 도적에게 아양 떨며 말하기를 도적은 장차 나를 사랑할 자다라고 한다는 격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조헌의 어미가 굶주리게 되었다니 매우 측은한 일입니다. 조헌의 아우를 벼슬 시켜서 그 어미를 살리게 하는 것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 합당합니다. 단 조헌의 적자는 비록 아비와 함께 죽었지만 또 연장한 첩의 아들이 있다 합니다. 이 사람을 사목에 의하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헌의 첩 아들의 이름이 및 생사와 허통의 여부를 여기서는 알 길이 없으니 본도감사에게 물어본 연후에 처리하게 하소서. 그 어미가 지금 굶주림에 고생하고 있으므로 하루에 연명도 급하니 그곳의 관하로 하여금 식물을 제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창의하여 적을 치다가 끝내 국사를 위해 죽었으니 그 훌륭함은 옛 사람 중에서도 찾아보아도 그리 흔치 않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4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이 사내를 연돈영 부사에 박승종을 사헌부 지비에 황신을 사헌부 장령에 김택룡을 병조 좌랑에 기자헌을 성균관 직강에 제수하다.